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졸속의 정치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습니다. 이는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12일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거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마 선거운동을 하면서 재판에 나가는 후보는 내가 결극 사유가 있는 후보요라고 하는 것을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보여주는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이런 장면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다 없애달라는 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각 민주당도 너무 일방적으로 뭐 대법원장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선 일에 있는 위정교사 결심 공판은 한 주 정도 뒤로 미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15일 날 하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정도만 우리가 받겠다. 예. 이런 협상의 여지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그동안에 이재명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재판받는 모습 그건 네. 뻔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재판받고 있을 때 그거는 선거운동에서 지극히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해줬으면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좀 각 재판부가 그 재판을 맡고 있는 각 재판부가 해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초선 의원 중심으로 나왔고 결국에 민주당 지도부도 대법원장 탄핵까지 지금 그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최종심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고 아직까지 대법원에 올려면 예. 재상고 절차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종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인 과정에 불과했는데 선제 탄핵하겠다? 이게 바로 위헌과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어야 탄핵하는데 거기 조항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불가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저도 그 이재명 후보가 조금 여기 대해서 그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불출석 사유서 내고 재판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예. 아마 본인이 탄압받고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모든 재판 다 불출석 사유서 많이 내면서 안 갔잖아요. 그럼 한 3주 정도 재판 이렇게 해서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법부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예. 내가 뭐 어쨌든 사법으로부터도 피해자인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나를 지켜달라 그 메시지를 하고 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특혜를 요구하는 건 조금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혜라고 보시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헌법 84조와 연관돼 있거든요. 이 과정에 딜레이 됐는데 6월 3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 나 재판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굳이 헌법 84조 가지고 재판 안 받겠다는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받겠다는 쪽으로 가진다면 충분히 이런 주장이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대통령이 예. 되더라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재판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판 안 받도록 해주세요. 그럼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헌법 84조에 재판을 안 받는 기소의 재판도 포함되는 게 다수 아니라고 얘기하면 예. 이렇게 딜레이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면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방의 민생 투어를 다니고 있죠. 이 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만 단일시키세요, 대표님!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그리고 후보들 간에 또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런 맥락이에요. 당 지도부의 지금 입장을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하고 존중한다라고 좀 거리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하고 실제로는 이 탄핵 추진이 어떻게 여론에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짧게 평하면은 굿캅 배드캅 전략이다. 나는 굿캅 좋은 경찰 역할을 하고 당은 나쁜 경찰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클릭, 영토 잠식, 보수 확장, 중도 확장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지금도 보십시오.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을 못하고 국가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애들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기관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나는 중도 확장을 계속하는 관계를 꽤 하지만 이런 부당성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간결하게 국가 배드캅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예. 뭐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의 입장들을 다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 84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더 이상 하던 재판을 안 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입장까지 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찌감치 자기 의중은 표명을 한 거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그야말로 나는 후보일 뿐이다. 내 선거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고 당은 뭐 초선 의원 중심으로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돌아가는 당의 모습은 김민석 최고를 비롯해서 매우 신중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 초선 의원처럼 저렇게 줄 탄핵을 한다. 별로 이번 대선에 옳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결국 줄 탄핵이 있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2번 탄핵했는데 대법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나 발언이 실질적으로 여론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중도층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향이 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되면은 입법 행정 권력을 다 갖고 사법까지 이제 헌법재판소 2명까지 임명하면 그러니까 사법까지도 갔는데 대법원장 탄핵 우리 대통령 2번 탄핵했는 거 이거 일도 아니야.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뭡니까?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형해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과 우려감을 주게 되죠.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거라 그랬는데 정말 이겨놨다고 생각해서 정말 하는지 모르겠으나 민심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근데 지금 여론조사하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절대 저와 같은 오판을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 있고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얘기냐. 결국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이재명 후보한테 잘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좋아할 듯한 말을 실제로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중도층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좋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저렇게 얘기해도 될 때인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